네, 제 주변만 봐도요. 저도 그렇고 목주름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여자라면 목주름 없앨 수는 없는 거죠. 없앨 수는 없고요. 네. 줄일 수는 있습니다.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? 그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목주름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. 네. 가로주름이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연세가 조금 더 들면 세로주름이 생겨요. 오, 그래요? 그래서 세로주름이 생기는 것도 고민이시고 가로주름이 생기는 것도 고민인데요. 보통 젊은 분들은 가로주름이죠. 네. 이제 목이라는 게 좀 길이에 따라서 가로주름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제 여기를 메꿔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꺼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위를 메꿔주면 좋아지잖아요. 그래서 이 부위를 뭐 필러를 쓰든 지방을 쓰든 메꿔주면 좀 좋아질 거고요. 거기다가 그 피부 같은 거 좀 재생시키는 레이저 같은 걸 같이 쓰게 되면은 그 효과가 더 나게 되죠. 조금 더 연해질 수 있다는 거죠? 그럼요. 그래서 개선시킬 수는 있어요. 왜냐하면 뭐 이게 다른 일한 것처럼 필 수는 없잖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목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틀어져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완전히 필 수는 없지만 그래도 5년 전 이런 모습으로는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. 그럼 몇 번이나 좀 시술을 받아야지 조금 더 나아질까요? 한 번만 해도 굉장히 좋아져요.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시술하거든요. 하나만 해서는 확 좋아지지 않아요.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방법은 다 바뀌겠지만 때로는 보톡스를 사용하기도 하고요. 네. 때로는 필러를 쓰기도 하고요. 때로는 레이저를 쓰기도 해요. 그래서 그 목의 상태에 따라서 방법은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. 혹시 목에 있는 이 살이 좀 연하잖아요. 얇기도 하고. 그래서 시술을 받다 보면은 좀 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. 그래서 좀 주의해야 돼요. 탄력도 좀 생기게 해야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필러 같은 거 쓸 때도 좀 종류를 조심해서 써야 돼요. 왜냐하면 만져지거나 울퉁불퉁해지기가 되게 쉬운 부위거든요. 오히려 얼굴보다도 그 안쪽에 지방층이 되게 얇기 때문에 조금만 과하게 들어가면 되게 울퉁불퉁해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술을 해야 되는 부위입니다. 실제로 목주름 때문에 많이들 오시나요? 아, 다 고민하죠. 젊은 분들 목주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마 없을 정도로 많으신데 네.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괜찮은 거죠. 그래서 그 TV에서 뭐 탤런트들을 봐도 어떤 분들은 참 얼굴은 괜찮은데 목주름 아니면 손에 대해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. 네. 그래서 목주름은 아마 뭐 여성분들이라면 다 고민을 하는 부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목주름 때문에 뭐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크림 같은 것도 많이 바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런 게 실제로 효과가 좀 있나요? 좀 낫지 않을까요?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목 주름이라는 것 자체는 꺼져 있는 거고요. 꺼져 있는 거를 크림 같은 걸로 메꾸는 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시술을 통해서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목주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? 뭔가 생활 습관 때문에 목주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시술하고 나서 조금 덜 생기게 하는 방법, 뭐 예를 들어서 베개를 바꾼다거나 예방법? 목을 들고 다닌다거나 근데 바꿔 생각하면 저는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. 시술 받으시고요. 편하게 살다가요. 그런 필러나 그런 게 효과가 없어지면 다시 시술을 받으시는 게 낫지. 어떻게 사람이 베개를 안 비고 자고 모개를 들고 다니겠어요. 그래서 네. 목이라는 것 자체가 360도로 도는 거의 이런 부위이기 때문에 목주름이 안 생길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그 부위에 차라리 그런 뭐 시술 같은 걸 좀 편하게 받으시고요. 차라리 그런 주름에서 좀 걱정이 없이 지내시는 게 오히려 좀 편한 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혹시 목주름 시술할 때 주의사항이라던가 뭐 유의점 같은 건 없을까요? 뭐 조심해서 써야 돼요.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다 방법이 바뀌어요.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뭐 어떤 거니까 이거를 하면 확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. 그 아까 이야기한 간단하게 생각하면 세로주름인지 가로주름인지에 따라서도 시술 방법이 다 바뀌고요. 가로주름 중에서도 아주 깊은 주름도 있고 색소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처져서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쓰는 장비와 방법과 그 필러를 쓴다고 하더라도 입자에 따라서도 다르게 써야 되고요. 보톡스도 용량도 다 바뀝니다.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이 좀 필요한 시술입니다.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아까 왜 평상시에 목이 자주 쓴다는 표현을 계속 하시잖아요. 그러면은 필러나 이런 거 맞고 났을 때 그때도 바로 또 움직이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? 저는 좀 가는 필러를 주로 쓰는데요.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힘을 받는 부위는 아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눌리는 부위. 만약에 내가 어디 뭐 어깨를 시술했는데 어깨처럼 잘 때 눌리는 부위는 아니잖아요. 그리고 뒤에 주름 시술을 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보통 옆에서부터 시작해서 옆 앞쪽까지 이렇게 시술을 하는 부위인데 뭐 힘을 받는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고요. 아까 필러 시술 같은 거는 여차하면 되돌릴 수 있어요.
필러라는 거는 녹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뭐 어느 부위가 좀 더 많이 들어갔다든지 울퉁불퉁한지 한다 하더라도 되돌릴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이 많이 가는 방법은 아닙니다. 갑자기 궁금해진 게 또 식도가 여기 있잖아요. 혹시 주사 맞거나 필러 이렇게 맞을 때 위험하진 않을까요? 그 정도로 얕게 나요. 어. 깊이 찌르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죠. 왜냐하면 목에는 중요한 혈관도 많이 지나가고 그 안에 연골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위가 맞고요. 그래서 아주 깊은 쪽에 들어가는 레이저도 함부로 쓰는 거는 아니에요. 목 부위는.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얕은 시술을 하거나 해야 되는 부위가 맞고요. 아주 피부가 얇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보다도 좀 더 섬세하게 시술을 해야 되는 부위인 건 분명합니다. 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목주름에 대한 궁금증 좀 해결해 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목주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진 성형외과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